인간관계에서 미묘한 균열은 종종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섬세한 유리 공예품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귀중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이 유리 공예품을 손에 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때로는 무심코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손절의 순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들이 어떻게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소중한 누군가를 무심코 멀어지게 한 적이 있나요? 혹은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내용을 통해 그 아픔과 혼란의 순간들을 들여다보고 더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의 연락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락은 관심, 애정 그리고 존중의 표현이며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자들은 연락을 그리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연락은 단지 필요할 때에만 하는 일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필요하거나 연락할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알아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항상 한쪽에서만 먼저 연락을 하면 그들은 자신만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관계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쌓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반감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락하지 않는 쪽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악의도, 선의도 없고 무념무상입니다. 때문에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는 주나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연스레 관계를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임 공지에서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연락하는 작은 노력도 없이 상대방이 자신의 곁에 있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지 않게 되며 좋은 친구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될 위험이 높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러한 이기적 본성은 인간관계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무관심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사회적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고립된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둘째, 돈도 잘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이라면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매번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내가 너한테 얼마 썼어 하면서 생색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맞는 말이라 여기고 고맙게 생각할지라도 지나치게 자랑을 듣다 보면 점점 거북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면 지루해집니다.
공감은커녕 오히려 반감만 생깁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이 자기로 끝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지겨워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용히 손절당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날 버렸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털어놓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처음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어느 순간 다시 조용히 손절당합니다. 자신이 자랑한다는 생각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인들이 하나둘씩 떠나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를 다녀오거나 어떤 책을 읽으면 꼭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자아도취나 허세가 심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참아내지만 어느 순간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게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남의 잘난 이야기는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이 잘난 것 같으면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알려야 할 곳에서는 자랑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적당한 자기 자랑은 좋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되고 인생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어 주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아파서 걱정인 부모에게 죽을 병도 아닌데 유난이네라고 말하거나 취업이 안 되어 고민하는 친구에게 넌 놀 수 있어서 좋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늘 웃어주고 따뜻했던 사람도 손절을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받아주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을 하기 전 조금 더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넷째,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만과 짜증만 가득합니다. 본인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딴짓을 하거나 다른 화제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도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반복되는 불평은 듣는 사람도 지치게 합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당하고 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근의 대화가 자주 끊기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녹음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부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 친구나 동료와 이야기하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친구나 동료도 지칩니다. 반복되는 불평은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소중한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핑계를 대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좋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며 늘상 핑계를 들어줍니다.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겨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함께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실제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잘못됐을 시에 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결코 자기 자신의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저 외부 탓으로 돌리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핑계와 남 탓을 매번 듣다 보면 계속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정 어울리려거든 절대 함께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일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지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 자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술 먹고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리 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큰 실수를 했건 다른 사람에게 했건 반드시 멀어져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작은 실수 한두 개 정도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유독 입이 험해지거나 폭력적으로 행동이 변하고 서로 어려운 관계인데 술김에라며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심하게 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술을 마셨건 마시지 않았건 사람 간의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그저 술 기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두루뭉실 애매모호하게 넘기려 합니다. 술김에 그랬다,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상대는 상처를 받은 마음은 뒤로 하고 자신이 쿨하지 못한 성격처럼 보일까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넘깁니다. 좋은 일이 생겨 너무 좋아서 실수했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안 좋은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해서 그런 실수를 했겠거니 하고 항상 이유를 갖다 붙이며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선배라거나 직장 상사라거나 거래처 일수도 있기에 참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수롭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더라도 속으로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행동들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함께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잘못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술 기운으로 인해 생긴 실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본성을 감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맨정신일 때는 어떻게든 이성으로 누르던 것이 술을 먹고 무방비해지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술김의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히 술버릇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상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던 게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본성이 못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함께 지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속 봐주고 함께 어울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술을 먹지 않아도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 변할 거라 기대하지 말고 반드시 정을 떼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일적으로만 대하고 그 사람이 바뀐 것 같더라도 확실하게 바뀐 것을 모르겠다면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늘 웃어주고 다 받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손절한 6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